10번 문제 보자 이제. 주식회사 3일은 종업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밑줄 쳐주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뭐라고 그랬죠? 수량.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야? 환산량. 재료비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토 환산량은 2000단위고 선인선출법에 의한 완성토 환산량은 1500단위이다. 가공비의 평균법에 의한 완성토 환산량은 1800단위이고요. 선인선출법에 의한 완성토 환산량은 1600단위이다. 기초제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균법, 선인선출법은 다 나와있지, 그치? 자, 여기 볼까? 일단은 평균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액, 수량, 맞아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평균법, 평균법의 가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지? 환산량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액, 수량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선입선출법의 재료비예요. 역시 마찬가지 얘는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수량, 금액, 수량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는 환산량이라고 그랬어요.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량, 금액, 수량 이렇게. 자,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되겠다. 재료 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 환산량은 2000단위다. 재료 원가 여기 봐요.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한 게 2000개래요. 2000개.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에 의한 경우에는 1500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봐요. 얘는 1500개래요. 1500개. 됐지? 그 다음에 가공비의 경우에는 평균법에 의한 게 1800개래요. 1800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에 의한 건 1600개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1600개.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얘하고 얘 차이가 몇 개 나지? 200개 나죠? 200개가 얘란 얘기네. 그래 안 그래? 200개가 얘란 얘기잖아. 두 개에서 빼준 게 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가요? 여기는 수량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여기는 안 들어가지, 그치? 여기만 수량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가 몇 개 나지? 500개 나죠? 그럼 얘가 500개라는 얘기잖아. 그죠? 끝났네 그러면. 지금 기초가 이 자리가 기초지. 수량이 몇 개라고? 500개. 똑같은 기초 환산량이 몇 개라고? 200개. 그러면 이렇게 완성도는 몇 프로? 40%가 된 거지. 200개 나누고 500개 하면 40% 나오죠, 그쵸? 완성도는 40%.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써서 요거의 차이 200개가 기초고 이거의 차이 500개가 기초고요. 근데 얘는 수량이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량이라고 그랬으니까는 500개에 200개면은 완성도는 몇 프로가 되느냐면 40%가 되는 겁니다. 40%.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표준효과 시스템에 대한 승리다. 가장 옳은 것은 옳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예외에 의한 관리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종업원의 동기 부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도 틀렸죠. 그죠? 보다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항목들보다는 차이가 나는, 그죠?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계산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도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가 감소 충분히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의 차이 분석 시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12번.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차이 분석이란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입 산출 분석이다. 맞습니다. 투입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나번을 봤더니 직접 재료비 차이 분석 시 표준 투입량은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최대 주업도가 아니에요.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투입량입니다. 실제 생산량, 다른 말로 실제 산출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산출량, 최대 주업도가 아닙니다. 나번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었었고요. 동그라미 달을 보시면 가격 차이는 실제 원가와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에 대한 차이다. 실제 원가 밑줄 치시고 표준 원가 밑줄 치시고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가격 차이 맞죠? 능률 차이는 수량의 차이예요. 실제 투입량 밑줄 쳐주시고요. 표준 투입량 역시 마찬가지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라번에 보면 표준원가와 표준원가와 자 표준원가는 같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실제 투입량과 표준 투입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라번은 능률 차이, 다른 말로 수량 차이란 말 쓰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원가, 표준 원가, 그죠? 원가가 서로 다르니까 가격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다, 라 세 개입니다. 답은 4번. 13번 문제를 보시면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격 차이는 사용 시점에 분리한다. 사용 시점에서 분리할 때가 있고요.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할 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일단 공식은 똑같이 쓰시면 돼요.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 실제 수량. 그러면 가격에서 가격을 뺐으니까 이거를 가격 차이라는 말을 쓰고요. 가격 차이. 두 번째는요. 실제 수량.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곱하기 이렇게 표준 가격이 내려오면 되겠죠. 표준 가격. 수량에서 수량을 뺐으니까 이거 무슨 차이라고 하느냐면 수량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표준 수량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수량입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수량. 아까 그죠? 이론에서 최대 주업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실제 생산량, 다른 말로 실제 산출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식을 먼저 쓰신 다음에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라고 나오면 요거는 항상 여기 봐요. 요거는 항상 사용 수량이거든요. 사용, 즉 소비. 그 얘도 똑같이 사용 또는 소비. 네. 이렇게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어넣을게요. 일단 나와 있는 거. 실제 생산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100개 나와 있죠? 여기에 11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1100개. 실제 생산량이 1100개 나와 있어요. 1100개 나와 있고요. 실제 재료 단위당 실제 재료 사용량은 3.2kg. 단위당 표준 재료 사용량은 몇 kg이에요? 3kg 나와 있죠? 여기 봐요. 단위당 표준 수량은 3kg 나와 있어요. 곱해주면은 얼마 나오지? 3,300kg 나오죠? 3,300kg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제 재료 사용량은 3.2kg 나와 있지?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 얘가 1100개 곱하기 3kg에서 3,300 들어갔으면은 얘는 실제 생산량이 1100개예요. 곱하기 단위당 실제 투입량은 실제 사용량은 3.2kg.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는 단위당 표준 수량이 들어가면 되고 얘는 실제 수량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 곱해주면 얼마 나오니? 3,520kg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잠깐만 얘도 똑같이 3,520kg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
킬로그램당 실제 재료비는 28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28원 나와 있고요. 표준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원. 밑에도 3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위에는 여기 볼래? 28원에서 30원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570원 하면 얼마? 7,040원? 7,040원 마이너스 7,040원이 나왔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3,520에서 3,300 빼주시고 하면 곱하기 30원 하면 6,600원 6,600원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여러분? 가격 차이 아니지 다 계산해야 되겠다. 그렇죠? 재료비의 표준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99,000원 나와 있어요. 재료비의 표준원가는 99,000원. 여기 봐요.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수량. 여기 잠깐만 볼래?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수량이 표준원가겠지, 그치? 자, 3,300 곱하기 30 해서 얼마죠? 네, 다섯에서 99,000원 맞죠? 재료비 실제 재료비는 여기 봐요. 실제는 실제 곱하기 실제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곱해봐. 28원 곱하기 3,520원. 28원 실제 곱하기 실제가 실제 재료비예요. 곱해주면 얼마 나오니? 28원 곱하기 3,520원 하면 98,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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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는 7,040원 유리한 차이고요.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6,600원 불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잠깐만요. 시험 문제가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가 아니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라고 하면 다 같은데 얘만 구입 수량이 들어가면 돼. 구입 수량.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입 수량이 안 나와 있잖아, 그치?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라고 나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얘만 바꿔주면 돼. 뭐로다가 구입 수량으로만 바꿔주시면 얘를 구입 수량으로만 바꿔주시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거. 그러려면은 문제상에서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구입 수량이 주어져야 되겠죠. 문제상에서 구입 수량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풀어보세요. 자, 14번. 직전 노비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격 차이를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 직접 노비 가격 차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봐요. 실제 임률. 노비는 사실 가격이란 말 대신에 임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시간.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무슨 차이가 되냐면 얘는 임률 차이가 되는 거야. 임률 차이. 그 다음에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이죠.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이렇게 곱하기 표준 임률을 하면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얘는 무슨 차이가 되냐면 능률 차이가 되는 거야. 대입 한번 해볼까요? 능률 차이는 3,000 얼마는 게 75원 유리한 차이가 생겼어요. 얘는 마이너스 3,075원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발생이 126,000원. 여기 볼래? 실제 곱하기 실제가 126,000원. 실제 곱하기 실제가 126,000원. 실제 노동시간이 40,000시간. 여기 봐요. 실제 노동시간이 곱하기 40,000시간.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40,000시간 이렇게 되겠지. 표준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 41,000시간. 여러분 잠깐만 볼래? 다 끝났어 이제. 41,000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000시간. 얘들아 이거 얼마 나오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00시간 나오죠. 마이너스 1,000시간 곱하기 x는 3,075원이에요. 그래서 3,075 나누기 1,000시간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3.075 이렇게 나오지, 그치? 3.075 얘가 1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3.075 이렇게 곱해봐. 얼마 나오나? 빨리 곱해봐. 3,075원 곱하기 4 1, 2, 3, 0, 1, 2 3. 이렇게.
그러면 빼주면은 얼마? 3,000원.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3,000원 분리.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공식 써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공식 써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입하는 게 문제지 뭐. 아니 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암기하는 게 문제죠.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자. 표준어과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고정재주간접비 예산의 기준 조업들을 최대 생산 가능 조업도로 할 경우에 불리한 고정재주간접비 조업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최대 생산 가능 조업도로 하면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고정재주간접비 예산액을 최대 뭐라고 나와 있어? 최대 생산 가능 조업도로 할 경우에는 최대가 뭐야? 최고치지 그치? 그러면은 유리한 차이보다는 무슨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불리한 차이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다 달성하면, 그쵸? 하지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슨 차이?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죠.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 조업들을 최대 생산 가능 조업도로 할 경우에는 그걸 달성을 해야지만 불리한 차이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유리한 차이도 없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1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2번. 실제 동그라미 1번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우리 반 한 반 최대 인원이 몇 명? 20명이잖아. 그치? 내가 20명을 다 모집하면 불리한 차이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20명에서 이제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한 명이라도 모집이 안 되면 11명 모집해서 그럼 불리한 차이가 몇 명? 한 명. 10명 모집해서 그럼 불리한 차이가 몇 명? 10명. 그러니까 최대 인원이 20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을 다 모집을 하면 불리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명 미달될 때마다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실제 고정재주간접비 발생액과 고정재주간접비 예산 차이를 고정재주간접비 예산 차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공식을 고정재주간접비는 여기 실제 발생액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기준조업도 곱하기 표준배부율이라고 했어요. 표준배부율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예산액이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갖다 우리가 무슨 차이라고 그랬냐면 예산 차이라고 했고 예산 차이.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이 아니라 표준 시간이지. 그 다음에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똑같이 표준 배부율. 근데 이 표준 시간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이란 말이에요. 단위당 표준 시간.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갖다 우리가 무슨 차이라고 그랬냐면 조업도 차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조업도 차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실제 발생액과 그쵸? 여기 봐요. 고정재주간접비의 실제 발생액과 예산액과의 차이는 무슨 차이? 예산 차이라는 말 쓰는 거 맞고. 동그라미 3번. 고정재주간접비 예정배부율은 고정재주간접비 배부액과 고정재주간접비 예산의 차이를 고정재주간접비 조업도 차이라고 한다. 예정배부율을 저는 표준배부율이라고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고정재주간접비 예정배부율에 의한 고정재주간접비 배부액과 요게 고정재주간접비 배부액을 뜻하는 겁니다. 배부액과 예산액과의 차이는 무슨 차이?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에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고정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에서는 능률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고정비에서는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능률 차이는 변동비에서 발생하는 게 능률 차이입니다. 변동재주간접비에서 발생하는 게 능률 차이예요. 고정재주간접비 차이에서는 뭐만 발생한다고요? 예산 차이랑 조업도 차이만 발생하는 거야. 능률 차이는 오로지 변동재주간접비에서만 발생하는 거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 은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원이익에 판매 수량을 곱하고 운영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 맞고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도 맞습니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조간접비에 포함되는 혼합원가를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변동비, 고정비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도 맞습니다. 원가 접착 부분은 접착 개념은 뭐예요? 전부원가 계산이죠. 전부원가 계산. 그 뒤에 18번 문제에서 기본적인 게 나와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을 자, 기업. 변동원가 계산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기업 틀렸습니다. 특정 기간의 이익은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공통 고정 원가를 부문이나 제품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부문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 매출액과 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전부원가 계산, 매출총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이익,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 처리량 공이익을 각각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공식을 다시 한번 또 써볼까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걸 지운 다음에 이만큼을 지우고 전부원가 계산은 자 잠깐만 보자. 요게 머릿속에 안겨져 있으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인데 매출원가의 전부원가 계산이니까 매출원가에 변동비와 고정비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재료비 뭐예요? 변동비, 노무비도 변동비,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비,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비.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이란 말 쓰는 거야. 매출총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매출총익 밑에 뭐 들어가죠?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죠. 판매 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고요. 변동 판매 관리비 뭐가 있다고 그랬지? 고정 판매 관리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는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영업이익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에 뭐만 대응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동비만 대응이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자, 변동비 여기 봐봐.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직접 노무비, 그치?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얘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럼 변동 밑에 들어가면 또 뭐 있어? 밑에 있잖아, 그치? 밑에 변동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공헌 이익이 나온다고 그랬고. 맞아요? 공헌 이익에서 이제 여기 봐요. 고정비를 빼주시면 되는데 공헌 이익 마이너스 고정비예요. 공헌 이익 마이너스 고정비가 두 개가 있잖아. 예. 고정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판매 관리비, 그치?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 얘가 뭐라고 그랬어?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지, 그치? 별거 아니야. 고정비가 내려오고 변동비가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변동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초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에서 뭐만 대응되는 거지? 재료비만, 직접 재료비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
공은이. 그러니까 여기 봐요. 재고 자산을 최소화해야지 이익이 커지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가니? 다시 한번 재고 자산 어떻게 해야지? 최소화해야지만 이익이 커지는. 요게 초빙농원가 계산이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 봐요. 나머지 얘네 세 개도 밑으로 내려가고 얘네 두 개도 네 이렇게 뭘로 다 처리가 되는 거라고 해서 마이너스 기간 비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다 라는 걸 요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과 공은이익과 재료 처리랑 공은이익을 보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매출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1,500원. 어디 나와 있냐? 안 보여. 문제에 그죠? 네모난 박스 문제 두 번째 줄에 보면 단위당 판매 가격은 1,5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1,500원 대입 한번 해볼게요. 얘가 1,500원이야. 1,500원. 다 1,500원에 가면 돼요. 모두 1,500원. 이렇게 가면 돼요. 직접 재료비를 찾아볼래? 직접 재료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원?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100원. 여기도 100원. 여기도 100원. 그래 얘는 벌써 나왔다. 1,400원 나왔지, 그치? 맞아. 1,400원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해주시면 돼요.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은 10,000개를 생산해서 전량 판매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곱하기 10,000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1,400원 곱하기 10,000개 하면은 얼마 나오는 거야? 1,400? 그치? 1,400만 원.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은 1,400만 원이니까는 답은 1,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2, 4번은 일단 아웃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비 찾아볼래요? 120원. 여기 봐요. 직접 노비 120원. 여기도 12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재주간접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원 나와 있어요. 여기 50원. 여기도 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고정재주간접비가 항상 금액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나누기. 고정재주간접비 50만원 나누기 뭐를 해줘라? 생산량을 해줘라. 생산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000개라고 나와 있죠, 그쵸? 10,000개. 그 50만원 나누기 10,000개 하면 50원 나오죠? 50원. 여기 봐요. 고정재주간접비 50원. 여기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고정재주간접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뭐만 들어가는 거야? 변동 판매관리비만 들어가죠. 변동 판매관리비 얼마 있어요? 변동 판매관리비가 30원 들어갑니다. 30원. 집어넣고 계산해볼까요? 그러면은 는 해봐. 1,500원에서 이거 다 더해주면은 100, 200, 320원. 1,500에서 320원, 1,180원? 1,180원. 여러분 곱하기 몇 개 해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 1,180원 곱하기 몇 개? 10,000개. 1,180만원. 답은 3번 나왔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얘들아.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니? 220원에 80원 300원 나오죠. 얘가 300원. 그러면 1,500원에서 300원 빼면 얼마 나오는 거지? 1,200원 나오죠, 그쵸? 1,500원에서 얘 빼주면 1,200원 나오잖아. 자, 1,200원 곱하기 몇 개? 10,000개.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1,200만 원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8번의 답은 3번. 됐습니까? 그래서 16번의 동그라미 4번을 잠깐만 보시면은 변동원가 계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가를 다 집어넣는 거. 부착 개념이라고. 부착 개념. 정보원가 계산은 뭐라고요? 원가를 다 집어넣죠. 원가 부착 개념. 부착 개념. 근데 얘는요. 고정비를 뺐지, 그치? 원가 회피. 얘는 죄 빼버렸죠, 그쵸? 원가 회피 개념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19번 문제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다음 대로 기출을 해서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이렇게 차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차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차이잖아. 이렇게 차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식이 이걸 가장 기본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정보원가 계산 순위, 정보원가 계산 순위 플러스 거기 나와 있는 게 기초 재고 속 고정비, 기초 재고 속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기말 재고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재고 속 고정비 이렇게 됩니다. 는 하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 원 나와 있고요. 500만 원. 기초 재고 자산 속에 포함된 가공비가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공비나 제조라조비가 가공비에 속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가공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50만 원.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그죠? 거꾸로 올라가면 650에서 300만 원 빼주면 얼마지? 3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20번 문제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지우고.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 보자. 6월 중 영업자료는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6월 중 영업자료는 아래와 같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1,000원 더 클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만. 전부원가 계산 플러스 기초수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수 고정비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에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보자. 결론부터 내리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21,000원 크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가상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장 편한 게 일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얘를 1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여기 봐. 얘를 1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21,000원이 더 크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지? 79,000원이 나오겠죠. 일단 결론부터, 그치? 얘를 10만원 가져가면 얘는 얼마 나와요? 79,000원. 네모난 박스 안에 봤더니 기초 재고가 300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가 300개. 단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니? 50원 나와 있죠? 맞아? 단가는 50원. 그럼 얼마 나오죠? 355, 15,000원 나오죠. 15,000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말은,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기말은 T자 계정을 그려서, 자, 여기 기초 수량이 몇 개 있었어? 300개가 있었고요. 요번에 생산한 게 몇 개라고 나와 있어? 생산한 게 1,500개 생산했고요. 이 중에서 판매한 게 몇 개 판매했어? 1,200개를 팔았어요. 1,200개. 판매한 게 1,200개를 팔았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기말은 잠깐만 볼래? 평균법으로 판다라고 그랬죠, 그쵸?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판다. 그럼 여기 잠깐만 두 개 뒤에서 평균은 막 뒤섞어버리는 거지, 그치? 막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 뒤에서 1,800개 중에서 1,200개 판매했으니까 기말에 남은 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00개가 되는 거지, 그치? 평균법으로 한다라는 말은 두 개를 막 섞어서 판다는 얘기예요. 섞어서 1,200개 팔고 몇 개 팔았어? 600개. 그럼 여기 봐요. 600개 곱하기 단가는 금액을 구할 수 있잖아. 볼래? 자, 10만원 플러스 11,500원. 115,000원이죠. 115,000원에서 79,000원 빼봐. 그러면 16,000원 나오니? 아니지. 115,000원에서 79,000원. 36,000원? 36,000원 나오잖아. 얘가 36,000원. 그럼 여기 봐요. 단가. 36,000원 나누면 600개 하면 얼마 나오니? 60원. 다시 한번. 단가는 얼마 나와요? 60원이 나와요. 고정비 단가가 60원인 거야. 고정비 단가가 60원. 그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고정비. 여기다 써볼게. 고정비 곱하기 수량. 단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지. 미안.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에요. 지금 수량이 평균적으로 판다라고 그랬으니까 1,800개예요. 1,800개 곱하기 단가는 60원. 금액이 나올 거야. 금액이 얼마 나오니? 108,000원? 맞아요? 108,000원이 요거에 대한 고정비예요. 요거에 대한 고정비. 얘가 여기 잠깐만 여기 써놨잖아. 기말 재고 속 고정비라고 써놨지, 그치? 얘가 고정비잖아요. 기말 재고 속 고정비. 나누기 수량했더니 단가 나지, 그치? 그래서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준 게 고정비잖아요. 얘가 고정비 단가니까. 맞아?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36,000원은 두 개의 차이가 21,000원이 나와야 되고
얘는 15,000원 주어졌으니까 36,000원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기말속 고정비가 36,000원이잖아, 그지? 얘 나누기 하면 고정비 단가 60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정비 단가 60원 곱하기 수량을 하면 고정비의 금액이 나오죠. 근데 평균적으로 팔았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준 고정비가 108,000원이라고.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느냐면 108,000원에서 마이너스 기초